안녕하세요, 오쌤입니다. 웹디자인 기능사 챕터 03 기출 예상 문제 그 5번째 코리아 캠핑샵입니다. 이번엔 jQuery 코드 편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했어요. 기출 예상 문제 가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코리아 캠핑샵 홈페이지예요. 저스트 쇼핑몰과 비슷하게 만든 예제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배우게 될 내용: 첫 번째, 메인 이미지 코딩하기. 두 번째, 메인 메뉴 코딩하기. 세 번째, 탭바 코딩하기. 네 번째, 팝업 코딩하기. 어때요? 간단하죠? 하지만 공부는 누가? You. 동영상을 본 후에도 5번씩은 연습을 해주세요. 첫 번째, 메인 이미지 코딩하기. jQuery 파트를 먼저 파악해 보면요. 이 메인 메뉴 파트가 있고요. 메인 이미지 슬라이더 파트가 있고 탭바 파트가 있고 팝업을 띄우는 이 4가지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메인 이미지 슬라이더를 하는 이유는 메인 메뉴가 떨어질 때 메인 이미지 슬라이더가 가린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메인 이미지 슬라이더를 먼저 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인 이미지 슬라이더의 유형을 파악해 보자면 저렇게 3가지가 있어요. 좌우로 움직이는 슬라이더, 상하로 움직이는 슬라이더, 제자리에서 나타나는 페이더. 이번 문제의 유형은 상하 슬라이더예요. 메인 이미지 코딩 실습을 해볼 건데요. 우선적으로는 index.html에 가셔서 컨텐츠를 담기 위한 태그를 먼저 작성을 하실 거예요. 이미지는 3개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리스트 태그로 ul에 li라는 자손을 담아 주시고요. 문제지에 확인하시면 모든 갤러리 이미지는 a 태그 임시 링크로 담아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A 태그까지 자손으로 쓰신 다음에 탭을 쓰시면 이렇게 태그들이 자동으로 써지는 거죠. emit 기능으로. 그리고 임시 링크를 걸라고 했으니까 샵으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이미지들을 넣을 거예요.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img라는 태그로 탭 눌러주시고 src는 경로인데 컨트롤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경로를 쉽게 찾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철자를 틀리시지 않고 경로를 적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스에 있는 메인 01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고, 그리고 Alt는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인데 써주시는 게 좋죠. 자,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나열시켜야 되니까 Alt Shift 아래 방향키를 2번 눌러서 이미지 번호를 바꿔주고 Alt도 뭐 번호를 바꿔주시고 3번 이미지로 바꾸고 3번으로 좀 바꿔볼 거예요. 컨트롤 S 눌러도 바뀌지 않는 건 실시간 미리 보기로 보지 않는다 그랬죠. 고 라이브라는 서버가 안 깔려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새로 고침하면서 내 컴퓨터에서 켜서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해보면 이미지가 푸터 파트까지 전부 다 가리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 지금 현재 50%로 줄인 상태거든요. 100%로 보시면 훨씬 더 크게 보이실 거예요. 이미지가 이런 상태로 쭉 보이시게 되겠죠? 자, 근데 저희는 화면을 위해서 이렇게까지만 보도록 하고 50%로 줄여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그를 이렇게 다 작성했다면 CSS로 꾸며주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커먼 CSS로 가셔가지고 맨 아래에 가셔서 Alt Shift A를 눌러서 메인 파트 코딩을 하겠다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메인의 구역은 1200에 300인데 위에서 레이아웃 짤 때 벌써 다 했습니다. 위에 올라가서 확인해 보시면 이 메인이라는 파트 있는 거 보이시죠? 레이아웃 짤 때 다 했고요. 메인에 가셔가지고 UL 태그에 대한 거를 CSS로 꾸며줄 거고, 그 다음에 리스트 태그, 각각 사진 한 개 한 개를 담은 li 태그도 이렇게 따로 CSS를 꾸며줄 거예요. UL 같은 경우는 위드스가 1200이고요. 헤이트는 900픽셀이죠. 이미지 3개, 300, 300, 300 해서 900이고요. 그 다음에 li 같은 경우는 위드스가 1200이고요. 헤이트가 300이에요. 이미지 사이즈를 그대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게 된다면 네, 이렇게 이제 들어가셔서 새로 고침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빈틈이 조금 흰 틈이 있었는데 빈틈이 조금 사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움직일 대상은 최종적으로 UL 태그예요. 전체가 다 이미지가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움직일 대상은 UL이에요. 그래서 움직여야 되는 요소에는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설정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나시면 위치를 레프트 0, 탑 0 이런 식으로 해서 위치를 설정을 해서 여기에다 세로 고침을 눌러볼게요. 네, 그랬더니 로고를 가리면서 창에 좌측 상단에 붙어서 이렇게 돼버려요. 자, 그럼 안 되겠죠? 이 메인 안에 들어오도록 처리가 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앱솔루트의 기본 기준은 바디이기 때문에 좌측 상단에 저렇게 붙어버려요. 그래서 메인으로 바꾸시기 위해 얘를 포지션 릴레이티브로 주셔가지고 자손인 UL의 앱솔루트 기준을 현재 요소로 변경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저장해 볼게요. 컨트롤 S 누르고 세로 고침을 눌러보시면 네, 다시 원래 위치로 잘 오는 거 확인되시죠? 그리고 메인 파트에는 원래 뭐를 줄 거냐면 오버플로우 히든을 줘서 다른 이미지가 안 보이게 처리할 건데요. 이미지가 어떤 식으로 넘어가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저희 마지막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SS 코드를 다 작성했다면 common.js 가서 jQuery 문법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상단에는 주석으로 메인이라고 해서 메인 이미지 슬라이더를 먼저 적겠다라고 이렇게 적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준비 구문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쓰시고 도큐멘트라고 쓰신 다음에 ready라고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문서를 준비하고 시작한다는 의미죠. 그리고 ready 가로 사이에는 콜백 함수인 펑션을 쓰시고요. 중괄호 있는 데서 엔터 쳐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미지를 보시면요. 이미지는 1번 이미지, 2번 이미지, 3번 이미지가 있어요. 이게 위로 올라갈 거죠. 그래서 처음엔 1번 이미지가 보이다가 위로 올라가서 2번 이미지가 보이고 그 다음에 2번 이미지가 위로 올라가서 3번 이미지가 보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3번 이미지가 다시 이제 1번 이미지로 보이게끔 된다고 문제지에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3번에서 1번으로 넘어오게끔 해야 돼서 저희가 변수를 선언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사진의 변호를 의미하는 변수를 이제 작성을 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변수의 이름은 num이라고 쓰셔서 num이라고 써주시고 첫 번째 보이는 사진 번호는 1번이라서 1번으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지에 보면 3초마다 이미지가 슬라이드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초마다 명령을 실행하는 setInterval이라는 함수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setInterval 함수는 매개 변수가 콜백 함수랑 시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시간은 밀리초 단위인 3000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3000이 3초고요. 그리고 중괄호 있는 데다가 엔터 치셔서 슬라이드 될 명령을 이 안에다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 2번 이미지가 움직일 때는 다음 이미지로 증가돼서 움직이면 되고요. 3번 이미지 때 1번으로 돌아오도록 두 가지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if문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번호가 3번보다 작다라는 거는 1번, 2번 이미지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럼 num을 사진 번호를 1씩 증가하도록 num뿔뿔로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미지 전체를 감싼 UL 태그가 전체적으로 위로 3픽셀씩 이동을 되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선택자는 .main이라고 쓰시고 UL 태그로 이렇게 작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움직일 거니까 animate라는 메서드를 쓰고요. animate 메서드로 CSS로 변경될 걸 중괄호 내부에 적어주시고 움직일 시간을 슬로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괄호 있는 데서 엔터를 치셔가지고요. 위로 이동될 거죠. 그래서 탑의 위치를 복합대입 연산자로 마이너스 이퀄 이렇게 써주셔서 300픽셀씩 위로 이동되게 처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럼 확인해 보시면 3초마다 네, 저렇게 증가돼서 위로 이미지가 올라가는 것들이 저렇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3번 이미지에서 전혀 안 움직이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else 위의 경우가 아니다. 그럼 3번 이미지다. 이런 소리거든요. 네, 3번 이미지인 경우고 3번 이미지일 때는 사진 번호를 1번으로 변경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지 전체가 이동을 하기 위해서 위에 코드를 그대로 요걸 복사를 하신 다음에 저 탑의 위치는 마이너스 300씩 이동되는 게 아니라 0으로 가도록 처리를 하는 거죠. 탑의 위치가 0일 때가 바로 1번 이미지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3번 이미지까지 갔을 때 다시 1번 이미지로 가는 거 보이시죠? 자, 근데 지금 넘어가는 과정이 다 보이고 있잖아요. 저 넘어가는 과정이 다 보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Common CSS 가셔서 메인 클래스로 가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오버플로우 히든을 주셔가지고 영역을 넘어가는 자손을 안 보이도록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들이 넘어가는 영역을 안 보이게 처리하고 잘 넘어가는 거 확인되시죠? 두 번째, 메인 메뉴 코딩을 해볼게요. 메인 메뉴 스타일은 크게 세 가지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체 풀다운 메뉴, 두 번째는 각각 메뉴 드롭다운, 세 번째는 세로형 메뉴인데요. 이번 문제의 유형은 풀다운 메뉴예요. 그리고 문제지에서 사이트 맵을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메인 메뉴와 하이 메뉴를 구분을 해서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메인 메뉴 HTML 코딩을 해볼게요. 로고인 h1 밑에다가 div.gmb라고 써서 이렇게 써주시고 엔터를 쳐서 나열되어 있으니까 UL의 li에 a라고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임시 링크 샵 눌러주시고요. a 태그의 클래스는 메인 랩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큰 메인 메뉴가 이렇게 4개가 있죠? 그래서 Alt Shift 아래 방향키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4개를 쓰신 다음에 각각 확인을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제지에 있는 사이트 맵을 잘 확인하셔서요. 메인 메뉴 먼저 이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메인 메뉴를 다 작성하고 나시면 이 li 태그를 이렇게 써주셔서요. 나머지들도 다 엔터를 쳐서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쓴 것은 밑에다가 서브네비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역시 리스트로 작성을 하실 거고요. 이건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미리 써놓은 거를 복붙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접 치시면 되세요. UL의 li에 a로 하시되 클래스는 서브네비로 이렇게 작성하시도록 하고요. 네, 이 리스트 개수에 맞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미리 써놓은 걸로 복붙해서 붙여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 작성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럼 세로 고침에서 확인해 보시면 이 메뉴들이 이렇게 수직으로만 나열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CSS 가서 메뉴를 꾸며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먼 CSS 가셔가지고 Alt Shift A 누르셔서 주석으로 GMB라고 이렇게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셔가지고 .gmb라고 누르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보낼 거예요. 플로트를 right로 해서 부모 영역의 오른쪽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로 고침 항상 눌러주셔야 되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영역을 처리를 할 거라서 위드스는 600으로 주실 거고, 네, 헤이트는 높이를 100픽셀로 이렇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로 고침을 하시면 네, 이렇게 올라오는 거 확인되시죠? 자, 그 다음에 메인 리스트를 정리를 할 거여서 GMB의 자손인 UL의 li 이렇게까지 쓰셔야 되는 거는 index.html 가서 확인해 보시면 네, 요거는 지금 UL의 li가 또 하위 리스트로 또 있죠. 그렇기 때문에 후손 선택으로 쓰시면 안 되고 반드시 자손 선택으로 메인 메뉴 리스트를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걔네들이 이제 한 줄로 처리가 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플로트를 레프트로 해서 리스트를 수평 나열 처리를 해줍니다. 자, 그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수평 나열 처리돼서 나오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영역을 처리하기 위해서 600을 4분의 1로 나눠서 위드스를 150으로 150 픽셀로 주시고 뭐 헤이트는 100 픽셀로 주신 다음에 가운데 오게 하기 위해서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 이건 가로 가운데 오는 거죠. 그리고 라인 헤이트를 헤이트랑 똑같이 주셔서 세로 가운데 오도록, 한 줄 텍스트일 때만 이건 가능한 효과예요. 자,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차지가 돼서 나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글자는 최종 태그한테 줘야 되죠. 그 최종 태그라고 하는 거는 텍스트를 감싼 태그, 바로 A 태그죠. 그럼 너무 많이 타고 들어와야 되니까 제가 그래서 메인 랩이라는 클래스를 줬습니다. 그래서 메인 랩이라는 클래스에다가 글자 크기를 지정을 하실 거고요. 일단 디스플레이를 블록으로 바꿔서 영역을 차지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하고, 부모 영역을 전체를 상속받기 위해서 위드스를 100%, 또 헤이트를 100%. 자, 그러고 나셔가지고 테두리를 마우스 올렸을 때 줄 거라서요. 박스 사이징 바더 박스라는 걸로 테두리 인사이드를 위해서 미리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폰트 관련 폰트 사이즈는 18픽셀로 주시고 폰트 웨이트는 볼드, 굵게 처리할게요. 그리고 글자 색은 진한 회색으로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확인을 해보시면 좀 커지는 거 확인되시죠? 자, 메인 내비까지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모든 문제지에는 메인 내비한테 마우스를 갖다 대면 변하는 하이라이트 효과를 주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GMB가 갖고 있는 LI한테 하버를 했을 때 메인 내비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고 나셔가지고 글자 색을 메인 컬러였던 녹색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경을 하고요. 테두리도 줄게요. 바더 바텀으로 3픽셀 솔리드 하고 역시 메인 컬러였던 이 컬러로 이렇게 주시고 날 거예요. 그래서 세로 고침을 또 한번 해보시고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녹색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하위 메뉴를 해볼 건데요. 지금 메인 이미지에 가려서 안 보이는 거 보이시죠? 메인 이미지 위에 올라가려면 앱솔루트로 겹치도록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서브 내비한테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주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탑에서는 위에서 100픽셀 떨어지도록 처리를 할 거고 레프트는 0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볼게요. 세로 고침 눌러보면 좌측 상단에 이렇게 붙어버리는 거 보이시죠? 이거는 바디가 기준이기 때문에 좌측 상단에 붙어버립니다. 우리는 어디 기준에 맞출 거냐면 각각의 메인 내비를 감싸고 있는 이 부모인 LI 태그를 기준으로 다 기준을 변경을 할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GMB의 UL의 LI 선택자 있는 파트에다가 포지션을 릴레이티브로 주시고 하위 메뉴의 앱솔루트 기준을 현재 요소로 변경할 겁니다. 자, 그럼 각각 들어갔는데 역시 메인 이미지가 가려서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깊이 조절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Z 인덱스를 5000으로 이렇게 주시게 되고 세로 고침을 눌러보면 네,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확인이 될 거예요. 근데 라인 8를 아까 위에 있는 LI한테 상속받아가지고 너무 줄 간격이 길게 나오죠. 그래서 꾸며주는 요소들을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드스는 150픽셀로 주시고 헤이트는 하나당 50픽셀로 줄 거라 가장 많은 메뉴가 4개니까 200픽셀로 주실 거고요. 이때 라인 8는 한 개당 처리를 할 거라 50픽셀로 이렇게 처리를 할게요. 그러고 가면 조금 좁아진 건 확인되지만 배경색이 없다 보니까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 흰색으로 줘서 가서 확인해 보시면 흰색이 들어가서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저희 테두리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더 탑을 주셔가지고 네, 1픽셀 솔리드 샵 CCC 이렇게 주고 바더 바텀을 줘서 1픽셀 솔리드 샵 CCC를 줘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고 나가면 위아래로 저렇게 테두리가 주고요. 좌우도 줄 건데 서브 내비 전체한테 들어가는 거니까 첫 번째 요소 그리고 마지막 요소한테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index.html에 가서 네, 여기에 지금 보시면 이 li 태그에다가 first라는 클래스를 주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li 태그에다가도 클래스를 last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래스를 주는 건 같은 li지만 다른 효과를 주고 싶을 때 이렇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테두리를 주시기 위해서 GMB가 가진 first의 서브 내비를 바더 레프트로 네, 1픽셀 솔리드 역시 CCC로 주실 거고요. Alt Shift 아래 방향 키 누르셔서 이제 라스트 파트죠. 라스트라는 클래스를 가진 거의 자손인 서브 내비를 역시 바더 라이트로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시게 되면 테두리들이 첫 번째와 끝에까지 들어가서 좀 확대해 볼게요. 자, 확대해 보면 테두리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서브 내비도 하이라이트 효과가 있어야 돼요. 서브 내비도 하이라이트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마우스 올렸을 때 바뀌는 게 생겨야 된다는 거죠. 서브 내비가 갖고 있는 li 태그한테요. 영역을 위드스를 100% 그리고 헤이트는 50픽셀로 각각 한 개의 리스트들을 이렇게 줄 거고요. 그리고 서브 내비가 갖고 있는 A 태그의 영역을 바꾸기 위해서 디스플레이를 블록으로 처리를 하고 영역을 전부 상속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셔가지고 서브 내비한테 갖고 있는 A 태그한테 마우스를 올렸을 때 콜론 하버죠. 백그라운드 컬러를 저희 지금 메인 컬러 보이시죠? 메인 컬러로 주시고 글자색은 흰색으로 변경을 해서 하이라이트 효과를 주도록 할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마우스 갖다 대시면 이렇게 배경색이 바뀌면서 글자색도 흰색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이 서브 메뉴가 처음부터 보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서브 메뉴한테는 디스플레이 논이라는 걸 줘서 처음에는 안 보이게 처리한 다음에 보이게 처리하는 건 jQuery 가서 할 거예요. 새로 고침 눌러볼게요. 네, 그럼 안 보이는 거 보이시죠? 꾸며주는 CSS를 다 했다면 common.js에 가서 jQuery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을 달아서 GMB라고 쓸 거고요. 역시 또 준비 구문을 씁니다. 도큐멘트 ready 그리고 콜백 함수인 펑션을 작성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중괄호 있는 데서 엔터 쳐주시고요. 자, 요번에는 GMB한테 마우스를 올리면 네, 서브네비가 보이게 처리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서브네비가 보이지 않게 처리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달러기호를 쓰고요. 선택자를 GMB라고 이렇게 쓰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버라고 해서 이렇게 처리가 되실 건데요. 하버는 마우스를 올렸을 때와 내렸을 때 둘 다 명령을 줘서 콜백 함수로 펑션으로 이렇게 두 번을 써요. 쉼표 써서 매개 변수로 이렇게 펑션을 두 개를 쓰시게 될 거고, 자, 중괄호 있는 데서 이렇게 엔터를 쳐주시고요. 이쪽 파트가 마우스를 올렸을 때 코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 파트는 마우스를 내렸을 때 코드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마우스를 때 올렸으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모든 서브네비가 슬라이드 다운 처리가 되셔야 돼요. 슬라이드 다운이라는 메서드를 쓰셔서 fast 빠르게 하시게 되면 새로 고침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마우스 갖다 대면 저렇게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슬라이드 처리가 됐는데 내리고 나면 안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마우스를 내렸을 때도 이 코드를 그대로 복사를 하셔서 마우스를 내리면 서브네비가 안 보이도록 슬라이드 업이라고 이렇게 주셔야 되세요. 자, 그래서 새로 고침해서 또 확인해 보면 마우스를 내리면 저렇게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서브네비에서 벗어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 확인되시죠? 세 번째, 탭바 코딩입니다. 문제지의 탭바 와이어프레임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처음 보여질 때는 공지사항이 보여야 되겠죠? 그리고 갤러리라는 버튼을 누르면 갤러리들이 보이고 다시 공지사항을 누르면 공지사항이 보이게끔 만들게 좀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탭바 결과를 확인해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공지사항은 이렇게 리스트들이 나열이 될 거고요. 갤러리들은 이렇게 사진이 나열이 될 거예요. 자, 이때 탭바 체크 포인트가 있죠. 컨텐츠를 먼저 채우지 말고 배경 색상으로 탭 처리가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주세요. 이건 예전 문제인 존예 쇼핑몰 거를 지금 제가 예시로 이렇게 놓은 건데 첫 번째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색깔이 보이게끔 컨텐츠 채우지 마시고요. 두 번째 버튼 누를 때도 이제 이렇게 박스들만 보이게끔 먼저 처리를 한 다음에 jQuery가 잘 되는지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컨텐츠를 넣고 CSS를 작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HTML에서 보드에 가셔가지고 엔터를 쳐주시고요. UL에 btn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손으로는 li가 있고 a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탭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태그들이 작성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임시 링크인 샵만 써줘도 되기는 하는데 탭 버튼 01이다 해서 탭 01 이렇게 쓰고 두 번째로 이렇게 변경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는 공지사항 버튼인 거죠. 그래서 공지사항이라는 텍스트를 써주시고 두 번째는 갤러리라는 버튼이어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공지사항이랑 갤러리 박스들을 만들 건데요. 이때 보시면 버튼에 이쪽 버튼이 첫 번째 버튼이에요. 그건 jQuery에서 0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0번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1번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자손으로서의 순번을 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더 묶는 태그인 보드 랩을 해서 b랩이라고 이렇게 쓰시고요. 그리고 나셔서 태그를 div notice라고 이렇게 쓰시고 아래 부분을 갤러리다 라고 이렇게 쓰시도록 할 거예요. 그래야 얘가 순번이 역시 0번, 1번으로 jQuery에서 순번이 맞게 매겨져서 이 공지사항 버튼을 클릭하면 notice div가 보일 거고 갤러리를 클릭하면 div 갤러리라고 클래스를 준 것이 보이게 되실 겁니다.
태그를 다 썼으면 커먼 CSS 가서 보드 부분을 꾸며줄게요. 자, Alt Shift A 눌러서 보드라고 주석을 달아주시고요. 그러고 나셔서 이제 btn 클래스에서 버튼의 영역을 먼저 잡을 거예요. 그래서 위드스를 100% 그리고 헤이트를 50픽셀 주고요. 테두리를 줄 거라서 바더 바텀 파트에다가 1픽셀 솔리드 샵 999를 이렇게 주고요. 자, 박스 사이징 바더 박스라는 걸 줘서 테두리 수치를 영역 안으로 인사이드 처리할 겁니다. 자, 이렇게 다 쓰고 나셔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시죠? 자, 그 다음에 버튼들이 어떻게 돼야 되죠? 수평 라인 처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btn이 갖고 있는 li 태그한테 플로트 레프트를 줘서 한 줄로 처리되게끔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근데 너무 붙어서 나오죠? 그래서 마진으로 0, 10픽셀 이렇게 줘서 좌우 여백을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셔서 확인해 보시면 좀 떨어져서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높이에서 이렇게 가운데 오는 게 좋잖아요. 세로 가운데 오기 위해서 헤이트는 부모 영역에서 테두리를 1픽셀 차지했기 때문에 49픽셀이고 라인 헤이트로 49를 주면 한 줄 텍스트 세로 가운데 오게 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셔서 세로 고침해 보시면 저렇게 가운데 오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은요, 이제 여기 아래에 있는 요 파트들을 조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노티스라는 거죠. 자, 노티스 파트를 위드스는 100% 주시고 헤이트는 150픽셀 주도록 할 겁니다. 갤러리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게 되실 건데 이때 백그라운드 컬러로 저희가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이건 지울 거고요. 자, 이렇게 주시게 돼서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밑으로 흐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요. 이제 활성을 좀 해야 돼요. 공지사항만 이제 먼저 액티브 돼서 활성화가 돼야 되고 역시 노티스 파트만 먼저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index.html에 가셔서 첫 번째 갖고 있는 이 a 태그한테 클래스를 액티브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주고요. 자, 그러고 나셔서 .btn한테 갖고 있는 a 태그한테는요. 영역을 주기 위해서 디스플레이를 블록으로 주고 높이를 100%로 줄게요. 그리고 박스 사이징 바더 박스 줘서 테두리 줄 때 인사이드 되도록 이렇게 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활성화되면 어떻게 할 거냐면 액티브죠. A 태그한테 활성화가 되면 일단 글자색부터요. 메인 컬러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셔서 또 어떻게 하실 거냐면 테두리 바더 바텀을 3픽셀 솔리드 역시 메인 컬러로 이렇게 주시게 되면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 이렇게 테두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 확인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요게 보이면 안 되겠죠? 갤러리 파트가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를 논으로 처리를 해서 처음엔 안 보이게 처리할 거예요. 자, 그러고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지금 처리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CSS까지 다 한 상태고요. 제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100%로 좀 브라우저로 확대해 놨어요. 자, 그럼 이렇게 들어가는 거 확인되시죠? CSS까지 다 되셨다면 커먼 JS에 가서 jQuery를 하도록 할게요. 보드 파트를 할 거니까 보드라는 주석을 달아주시고 그 다음에 준비 구문을 먼저 쓰셔야 되겠죠? 자, 도큐멘트라고 쓰신 다음에 ready 그리고 ready 메서드 내부에다가 function이라고 해서 문서 객체를 준비를 했을 때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클래스가 들어가도록 처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선택자는 btn이 가진 a 태그죠. 최종적으로 a 태그에 저희가 액티브 클래스를 줬기 때문에 이걸 클릭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고요. 역시 클릭 메서드 내부에도 펑션이라고 이렇게 콜백 함수를 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클릭한 나죠. 클릭당한 나한테 add 클래스를 처리를 하도록 할 거예요. 네, 클릭받은 문서 객체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되셨으면요. 컨트롤 S를 누르고 세로 고침을 누른 다음에 갤러리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갤러리에도 들어가는데 공지사항이 없어지지 않죠? 기존 게 없어지지 않고 클릭한 거에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
전체를 뜻하는 거거든요. 얘는 공지사항이랑 갤러리 A 태그 둘 다 의미를 하는 건데, 기존에 있던 클래스를 리무브 클래스로 제거를 하고, 네, 기존의 A 태그의 클래스를 제거하고요. 클릭받은 문서 객체에 클래스를 추가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새로 고침 누르시고 가서 확인해 보시면 네, 갤러리랑 공지사항을 클릭하면 이렇게 바뀌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럼 공지사항을 클릭하면 이렇게 핑크 박스가 나오고요. 갤러리를 클릭하면 라이트 블루 박스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index.html 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A 태그는 독자예요. li에 혼자 있죠. 그래서 0번밖에 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인덱스 번호로 갖는 거냐면 형제로 되어 있는 이 li 태그들이에요. 부모죠. 그래서 li 태그들이 클릭할 때 0번, 1번을 갖도록 처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common.js로 넘어가셔가지고 클릭한 A 태그의 부모 태그의 인덱스 번호를 담는 변수를 만들 거예요. 이때 이 부모가 li 태그인 거죠. 변수는 바라고 선언을 해서 i라고 하고요. 클릭한 거는 this죠. this의 parent, 부모, index라는 메서드가 인덱스 번호를 담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덱스 메서드를 쓰시면 되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저희가 brev이라는 클래스를 줬었죠. brev의 자손인 div 중에 eq번째, i번째를 fade in 처리해라. 이렇게 처리를 하실 거거든요. 자, 그러고 제가 새로 고침하고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갤러리 누르면 파란색이 나오는데 공지사항 눌렀을 때 이렇게 두 개가 계속 보이는 거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박스를 사라지게 해야 돼요. 근데 기존에 있는 박스가 공지사항일지 갤러리일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역시 이 두 개를 모두 선택하는 요거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fade out 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사라지도록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네, 모든 컨텐츠 박스를 사라지게 한 후 클릭한 A 태그의 부모 번호, 인덱스 번호와 같은 div를 보이게 처리해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갤러리를 클릭하신 파란색 공지사항을 누르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가 되는 거죠. jQuery로 탭바 움직이는 걸 다 만들었다면 index.html에 가셔가지고 이제 노티스 공지사항 부분에다 컨텐츠를 넣을 거예요. 이 주석은 그냥 제가 위쪽에서 잘라서 붙일게요. 여러분들은 사실 이런 주석은 안 다셔도 되죠. 자, 노티스에 있는 데서 엔터 치시고요. 이제 컨텐츠를 채울 건데 텍스트, 제공된 텍스트를 보시면 공지사항들은 이런 식으로 글자를 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리스트로 나열되어 있고 이런 글자들 파트와 날짜 파트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열된 요소이기 때문에 ul에 li에 a까지 써서 임시 링크로 샵을 써주시고요. 날짜 쓰는 파트는 스판 태그로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date로 이런 식으로 써주시고 자, 이 내용들을 다 갖다가 이제 복붙하실 거죠. 그래서 이 10월 제공 텍스트를 붙여주시고 이제 이 날짜 파트에다가 요 파트를 붙여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거든요. 자, 나머지 이제 li들도 다 복사하셔가지고 쓰시면 되는데 제가 쓰는 것까지 다 보여드리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저는 좀 한 번에 쭉 다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넣고 새로 고침해보면 이런 식으로 글자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공지사항 컨텐츠를 다 썼다면 커먼 CSS 가서 꾸며주는 요소를 할게요. 일단 노티스에 가셔서 배경색부터 지울 건데 배경색은 실존하는 게 아니라 박스 확인을 위해서 썼던 거죠. 그래서 새로 고침 눌러보시면 네, 배경색은 지워지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한 개의 li들에 대한 꾸며주는 요소를 써볼 거고요. 점 노티스가 가진 li 태그들은 역시 영역을 이제 주실 건데 위드스는 100%고요. 헤이트는 30픽셀로 줄 거예요. 5개고 전체 부모가 150이니까 5개를 나누면 30픽셀로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리고 라인 헤이트를 줘서 30픽셀을 줘서 줄간격까지도 이렇게 처리를 해서 세로 가운데 오게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노티스가 가진 A 태그죠. 자, 노티스가 가진 A 태그한테는요, 플로트 레프트를 줘서 네, 왼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부모 영역이 왼쪽에 들어가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노티스가 가진 점 데이트죠. 스판 태그들은 플로트를 라이트로 줘서 오른쪽으로 들어가게끔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새로 고침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플로트라는 걸 준 거는요, 부모 영역의 왼쪽으로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플로트 라이트는 부모 영역에서 오른쪽 처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너무 옆에 타이트하게 붙은 것 같아서요, 이쪽은 네, 패딩 레프트를 10픽셀 주실 거고, 이쪽은 옆이니까 오른쪽에서 패딩 라이트를 10픽셀을 이렇게 줘서 조금 안쪽으로 여백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수험자분들께서 좀 생각하셔가지고 뭐 안 주셔도 점수에 깎이거나 그럴 것 같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신 대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지금 공지사항이랑 밑에 리스트 글자 크기가 똑같아서요. 자, 폰트 사이즈를 12로 조금 줄여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역시 수험자분들이 판단해서 하시고요. 안 하셔도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계층 구조상으로 해서 글자를 좀 줄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갤러리 컨텐츠를 넣어볼게요. index.html에 가셔서 갤러리에 가셔가지고요. 이미지는 이런 식으로 3개를 처리할 거거든요. 네, 보여드리느라고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지금은 이렇게만 되어 있죠. 자, 이미지를 3개를 처리할 거기 때문에 UL의 li로 A까지, 갤러리에는 반드시 임시 링크를 샵을 걸어 주셔야 되고요. img 태그에 이미지스에 있는 갤01png 해주시고요. alt 텍스트도 반드시 써주셔서 갤러리 01이라고 쓸게요. 이미지는 3개니까 alt shift 아래 방향키 누르시면 복붙이 되실 거고요. 그러고 나셔서 갤러리 2번이다 라고 바꾸시고 3번이다 라고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또 공지사항이 먼저 나오겠지만 갤러리를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밑으로 나열되는 거 확인되시죠? 그럼 한 줄로 처리하기 위해 CSS를 하셔야 되는데요. 커먼 CSS 가셔서 일단 백그라운드 컬러 먼저 지우셔야 되겠죠? 확인해 보면 공지사항 먼저 나오는데 갤러리 항상 눌러주시고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갤러리가 가진 UL한테요, 위아래 여백을 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패딩을 주셔가지고 25픽셀 0, 앞상하 뒷좌우죠. 자, 이렇게 처리를 하신 다음에 한 줄로 처리하기 위해서 갤러리가 갖고 있는 li 태그한테 뭘 주셔야 되냐면 플로트 레프트를 줄 겁니다. 리스트의 수평 나열 처리를 위해서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고 확인을 해보시면 네, 너무 붙어서 나오죠? 그래서 좌우 여백을 주기 위해서 마진을 주셔서 이런 식으로 주실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이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지에 보면 마우스 오버시 이제 효과를 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 오버시 이미지를 흐려지게 처리를 할 거여서요. 갤러리가 가진 A한테 하버했을 때 이미지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투명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오퍼시티라는 걸 주실 거고요. 0.5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 고침해서 확인해 보시면 마우스 갖다 대시면 이렇게 흐려지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레이어 팝업 코딩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팝업 와이어프레임을 먼저 확인해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져 있었을 거예요. 레이어 팝업이라는 거는요, 기본 홈페이지 컨텐츠 위에 레이어처럼 띄어지는 컨텐츠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타이틀, 내용, 닫기 이렇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레이어 팝업의 유형은요, 첫 번째 배경이 없는 레이어 팝업이 있고, 두 번째 배경이 있는 레이어 팝업, 세 번째 좌측 상단에 있는 레이어 팝업. 이번 문제의 유형은요, 배경이 없는 레이어 팝업이었어요. 레이어 팝업에 대한 내용은 제공 텍스트에 들어가 있을 거고요. 뭐 타이틀과 내용, 그리고 닫기 버튼은 우리가 만들어서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셔서 이제 보시면 네, div.popup이라고 해서 클래스를 만들어 주시고요.
제목은 H2 태그에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10월 대체 공휴일 요거 갖다가 붙여주실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P 태그를 넣고 그 안에다가 텍스트 컨텐츠들을 다 넣을 건데, 제가 태그까지 좀 정리해서 BR 태그까지 넣은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B 태그는 지금 굵게 하느라고 넣어놨는데요. 뭐 굳이 안 써주셔도 되고 그냥 쭉 엔터 처리하는 BR 태그로만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A 태그로 샵 누르셔서 닫기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네, 이렇게 위에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CSS 가서 또 꾸며줘야 됩니다. 그래서 팝업이라고 해서 꾸며주는 컨텐츠를 제작하도록 할 거고요. 자, 팝업과 같은 경우는 일단 영역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위드스는요 400픽셀로 줄게요. 그리고 헤이트도 400픽셀로 처리하도록 할 거고, 그리고 나셔가지고 그러면 뭐 글자들은 이렇게 내려가겠지만 이게 이쪽 화면에 떠야 되잖아요. 그래서 포지션을 픽스드로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탑에서 150픽셀 처리가 되도록 처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오도록 레프트는 0, 라이트는 0 주시고 마진형 오토를 주시게 되면 포지션 받은 오브젝트를 가운데 오도록, 이건 가로 가운데 처리하려고 한 거죠. 자,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는데 역시 안 보이고 있죠. 그래서 Z 인덱스를 좀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Z 인덱스로 7000 정도 이렇게 줘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깊이로 메인 이미지 앞으로 나오도록 처리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지금 이런 식으로 글씨들이 들어간 게 보이는데, 아무래도 배경색을 넣어야 글자들이 더 잘 보이겠죠?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는 흰색으로 주시고요. 테두리도 줄게요. 바더를 1픽셀 솔리드 샵 999로 주셔가지고 테두리까지 처리를 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오도록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들이 너무 내부에 붙었으니까요. 패딩 주셔가지고 20픽셀 주시고 박스 사이징 바더 박스로 패딩과 테두리 수치를 인사이드 처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확인되시죠? 자, 그리고 나셔서 글자들이 좀 많이 커서 지금 저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팝업으로 H2 태그한테 글자 크기를 좀 줄일게요. 얘는 좀 키우고 폰트 사이즈 18 주시고 밑에 P 태그와의 간격 조정을 위해서 낮은 바텀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팝업이 갖고 있는 이 P 태그에서 글자를 줄일게요. 폰트 사이즈들을 다 12로 바꿔주시고 글자 색도 조금 흐리게 샵 666으로 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가서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잘 처리가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줄 간격을 좀 조절을 해서 닫기가 더 아래로 내려올 수 있도록 라인 헤이트를 18픽셀로 주시고 마진 바텀은 10픽셀로 좀 처리를 해서 닫기 버튼이 더 떨어지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셔서 저 닫기 버튼은 이쪽 오른쪽으로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점 팝업이 갖고 있는 A 태그한테는요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영역을 차지할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 블록을 주시고 위드스를 이제 100%로 주기 때문에 이때 텍스트 얼라인이라는 거를 라이트로 주시면 오른쪽으로 가시게 되는 걸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 확인되시죠? 자, 그래서 닫기 버튼을 누르면은 닫히도록 처리를 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고 나셔가지고요. 팝업은 처음부터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라는 것을 논으로 주시고요. 그래서 처음엔 안 보이게 처리할 거예요. 세로 고침 누르셔서 보시면 처음엔 이렇게 안 보이는 거 보이시죠? 언제 보이냐면요. 요 첫 번째 링크를 눌렀을 때, 공지사항에 첫 번째 링크를 눌렀을 때 보이게끔 처리를 할 거거든요. 자, 얘를 클릭했을 때 이제 보이게끔 처리할 거예요. 자, 그러고 나시면 이제 노티스의 첫 번째 A 태그한테요. 클래스를 팝업 오픈이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팝업 오픈이라고 하시고요. 자, 그러고 나셔가지고 이제 jQuery 쪽에 가서 보이게끔 처리를 할 거예요. 주석으로 팝업이라고 쓰고 준비 구문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도큐멘트가 준비가 됐을 때
레디 메서드 안에 콜백 함수 펑션을 쓰시고 중괄호 있는 데서 엔터 쳐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클릭했을 때 저 팝업 오픈이죠. 방금 만드신 팝업 오픈이라는 걸 뭐 했을 때 일어나는 거냐면 클릭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펑션으로 주셔가지고 콜백 함수로 그렇게 되면 누가 보여야 되냐면 팝업이라는 게 보여야 되는 거죠. 클래스니까 앞에 점 반드시 붙여서 선택자를 써주시고요. fade in이라고 해서 나타나도록 처리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새로 고침 눌러서 확인을 해보시면 네, 이렇게 팝업 뜨는 거 보이시죠? 근데 닫혀지지가 않죠. 이 닫기를 눌렀을 때 닫아야 되거든요. 요건 어디에 있냐면 팝업이 갖고 있는 A 태그죠. 선택자를 그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common.js 다시 가셔가지고 자, 그러면 .popup이 갖고 있는 A 태그가 클릭이 되면 닫기 버튼이죠. 펑션 이렇게 주시고요. 중괄호 있는 데서 엔터 치시고 닫기를 클릭하면 팝업이 안 보이게 처리해야 되겠죠? 그걸 fade out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 고침 눌러서 첫 번째 공지사항 리스트를 클릭한 다음에 닫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닫히게 되시는 거죠. 자, 그럼 다 완성했습니다. 메뉴 잘 떨어지고요. 메인 이미지 슬라이더 잘 돌아가고 탭바 잘 처리되시고 팝업 잘 실행되는 거 확인되시죠? 자, 그럼 발리데이터 가셔가지고요. HTML 먼저 Ctrl A, Ctrl C 복사하셔서 직접 입력해 가서 검사를 해주십니다. 이때 에러가 없도록 HTML5 규약에 준수해서 맞춰서 꼭 작업을 하시고요. 시험장에서 테스트할 수는 없지만 연습하실 때는 항상 연습해 주세요.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 CSS 발리데이션 서비스 가셔서도 직접 입력해 가서 커먼 CSS를 전부 다 복사해서 붙여놓고 검사를 해주시면 네, 이렇게 발견된 오류가 없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보시면은 F12키 누르셨을 때 네, 이렇게 보이실 때요. 여기에도 빨간색으로 에러가 뜨면 안 되거든요. common.js에서 제가 이 따옴표 하나 지워볼게요.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빨갛게 뜨거든요. 요 에러가 하나라도 뜨시면 안 되세요. 그래서 그거 주의하셔가지고 요건 시험장에서도 테스트할 수 있는 거니까요. 시험장에서도 테스트해 봐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잘 제작해 주시면 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공부는 누가? 네가. 오쌤의 네가 스터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봬요.